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어떤 게 가장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 2차 FX 사업과 아파치 도입 사업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1, 2차 FX 사업입니다. FX 사업의 탄생 배경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한국은 KFP 사업으로 F-16을 14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F-16으론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죠. 거기다 일본이 중형 전투기인 F-15를 대량으로 운용한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적인 북한이 미그 29를 도입했고 그리 멀지 않은 날엔 분명 수호이 27을 도입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사실은 도입된 미그 29는 주력은커녕 소수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의 행군이 휩쓸면서 현재까지도 전투기 도입은 꿈도 못 꿉니다. 어쨌든 1993년 국방부는 12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보잉과 러시아의 수호이, 유럽의 이즈,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가 참가 의사를 밝히며 상상 이상으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당시 냉전이 종전되면서 나라가 분열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마저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비를 대폭 감축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원하는 기종을 120대 도입하면 되겠네요.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1997년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IMF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마비시킨 이 참사에 최대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했고 특히 돈 먹는 하마인 무기 도입 사업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FX 사업만큼은 포기 못했고 대신 도입 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F-16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KFP 사업이 거의 끝나가자 이를 맡았던 삼성항공은 일거리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나 사업을 절반으로 축소해 간신히 FX 사업을 유지하던 공군에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나마 국회에서 수락된 의견은 모두를 만족시켰는데요. 우선 공군은 FX 사업을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며 이후 경제 상황을 봐서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P 사업도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신 예산은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명분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이유였죠. 그렇게 사태가 진정되고 1999년 마침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사업에 공식 참여한 회사는 보잉, 다소, 이즈, 수호이로 총 4곳이었습니다. 기종은 각각 F-15 스트라이커 이글,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호이 35인데요. 먼저 2001년 1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파가 뛰어난 공대공 능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과 인도 일정이 안 맞아 탈락했습니다. 유파는 역대 최악의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미국 전투기의 독주를 막을 꿈의 전투기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미 개발국들이 대량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 솔직히 이지 입장에선 고작 40대 도입에 목맬 일이 없었기에 홍보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보고 심기에 거슬렸던 한국은 유파를 빠르게 탈락시키고 진행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수호이 35도 탈락했습니다. 사실 수호이는 스스로 자멸한 게 컸는데요. 의외로 공군은 수호이에게 상당한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검증 결과 종합적인 성능에선 F-15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다 도입 비용과 유지비도 후보 기종 중 가장 저렴했죠. 그러나 수호이는 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호이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로 세일즈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파견 나온 직원들 중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어 통역관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유럽 후보였던 다소와 보잉이 여러 조건을 내거는 와중에 수호이는 40대 값으로 60대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으니 한국도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마침내 다소와 보잉만이 생존해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사실 두 회사 모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이었던 JSF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의 F-35에게 참패했고 다소의 라팔 역시 프랑스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다소는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F-15를 도입할 시 SLAM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기존 F-15EA 레이더가 아닌 당시 최신 레이더를 탑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다소는 약점이었던 엔진과 관련해서 자사가 돈을 들여 신형 엔진을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보잉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평가의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공동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2차 평가는 싱겁지만 어쩌면 당연하게도 F15K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4월 한국은 F15K 40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2차 사업 역시 20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총 60대의 F15K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었는데요. 보잉과 다소의 위기를 역이용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잉 역시 어쨌든 폐쇄될 뻔한 F15의 생산 라인을 살렸고 이 사업을 주시하던 싱가포르와 이후 사우디, 카타르에게 196대를 더 판매했습니다. 반면 라팔은 완전히 토사구팽 당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성이 높았던 싱가포르도 얼마 지나지 않아 F15를 도입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련에 대한 보상인지 2010년대 이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에서 라팔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소는 어지간히 마음 상했는지 앞으로 한국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3차 FX 사업은 거들떠도 안 봐서 혹시나 했는데 차기 정찰기 사업에서 다소의 펠콘을 선정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냉큼 판매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